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그 네 번째, 마릴린 먼로는 왜 죽어야만 했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세계의 연인, 마릴린 먼로의 의문의 죽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1970년대에 태어난 저 역시도 마릴린 먼로의 세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비록 그 이후에 세대라고 할지라도 마릴린 먼로라는 이름과 그 이름이 지니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마릴린 먼로가 남긴 말입니다. 자, 누구보다 반짝이는 별로 살다가 떠나간 그녀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릴린 먼로의 삶. 1926년 6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그녀의 본명은 노마 진 베이커였습니다. 할리우드의 스튜디오에서 화학약품을 다루는 일을 하던 비정규 직원이었던 그녀의 어머니는 우울증과 약물 중독증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녀의 어머니인 글래디스는 15살에 결혼을 해서 2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남편인 베이커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이후 노르웨이 출신의 이민자 모테슨과 결혼을 했다가 또 1년 만에 별거를 했고 그리고 자신이 일하던 영화사의 상사와 연인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맘때에 마릴린 먼로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모텐슨인지 아니면 영화사의 상사인 기포드인지 그건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마릴린이 8살 무렵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마릴린은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결국 주 정부에 의해서 어머니의 지인이었던 그레이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당시 그 집에는 존 애킨슨이라는 또 다른 지인의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8살짜리 마릴린에게 존은 이 성추행을 일삼았고요. 그레이스의 남편이었던 어윈 역시 마릴린에게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고작 8살짜리 아이에게 말이죠. 4년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원래도 수줍음이 많았던 소녀 마릴린은 말더듬과 발작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린 시절의 마릴린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후로도 어머니였던 그레이스의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던 그녀는 한 위탁 가정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마릴린이 최대한 집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들은 마릴린을 영화관으로 자주 보냈고요. 그녀는 거기에서 영화와 연기의 매력을 깨닫게 되었죠. 1941년 어머니 그레이스와 다시 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반 나이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42년 그레이스의 직장 문제로 그들은 함께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이전을 하려고 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그레이스는 마릴린을 데리고 캘리포니아주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대로라면 그레이스는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떠나고 마릴린은 17살 나이에 다시 고아원으로 가야만 했던 거죠. 그러자 마릴린은 고등학교의 연극부 선배였던 21살의 제임스 도어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아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주부의 삶을 선택했던 거죠. 하지만 이듬해인 1943년 도어티는 입대를 하게 됐고요. 마릴린은 도어티의 부모와 함께 살다가 1944년엔 도어티의 부모와 떨어져서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홀로 2년 가까이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미군 부대 소속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코노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눈에 띈 마릴린은 처음으로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변환점을 맞게 되었죠. 핀업걸, 그러니까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여성 모델로 차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녀는 33개의 잡지에 실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이후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연기자가 되기 위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20세기 폭스사의 오디션에 통과해서 그곳에서 연기, 노래, 춤 등을 배웠고요. 이때 자신의 활동명을 마릴린 먼로라고 짓고 배우 활동을 반대하던 도어티와도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한 해, 스쿠다후 등의 단역으로 출연을 해서 스크린에 데뷔한 마릴린은 부족한 연기 실력으로 인해서 20세기 폭스사와 재계약이 불발이 되었고, 그러자 이제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시에 여배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기만큼이나 인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깨달았고, 칼럼니스트나 스튜디오 제작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성들을 접대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1948년 숙녀들의 합창에서 주연으로 발탁이 되었고, 유명 에이전시였던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으면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이브의 모든 것과 누아르 작품 아스팔트 정글 등을 포함하여 여러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차츰 연기력을 쌓아갔던 거죠. 자, 우리나라에도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내한 공연을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은 1952년 3월에 공개된 달력의 누드 화보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당당했고 연기를 위해서 생선 통조림 공장 노동자가 되어서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노력은 1953년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해에 찍었던 3편의 영화 나이아가라,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방법,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가 모두 성공을 했던 거죠. 특히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가 크게 히트하면서 남성들만의 마릴린 먼로가 여성들에게도 워너비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서 커리어를 쌓던 마릴린 먼로는 특히 7년 만에 외출을 통해서 확고한 섹스 심벌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폭스사는 여전히 마릴린을 홀대했고요. 결국 마릴린은 스스로 마릴린 먼로 프로덕션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여배우 최초의 독립 프로덕션이었다는 의의는 있지만 작은 문제로 인해서 다시 폭스사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뜨거운 것이 좋아로 다시 한번 당대 최고의 여배우라는 사실을 입증해 내었죠. 많은 대중들은 그녀를 금발의 섹시한 몸매를 가진 백치미 미녀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녀는 매우 스마트한 여인이었습니다. 대중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컨셉으로 삼았던 거죠. 그녀는 흑인 인권 운동에도 관심이 높았고 스스로 어린 시절 받았던 성적 학대를 밝히면서 당시 미국 사회의 남성들, 제작자와 감독까지 포함한 그런 남자들을 모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마릴린 먼로의 죽음. 1962년 8월 5일 아침 36살의 마릴린 먼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그녀가 그날 이른 아침에 LA의 자택에서 약물 과다로 잠을 자다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라고 보도했죠. 기사는 전날 그녀가 오후 8시쯤 침대에 들었으며 정신과 의사가 새벽 3시 30분 그녀의 침실로 들어가 보니 벌거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 손에 전화기를 든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가정부였던 유니스는 침실의 문을 두드렸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걱정을 했고 3시 25분쯤 마릴린의 침실에서 불빛이 새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였던 랄프에게 전화를 걸었고 랄프가 집에 달려와서 유리창을 깨고 마릴린의 방에 들어가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었죠. 랄프는 다른 의사에게도 집에 와달라라고 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마릴린의 사망이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된 것은 가정부가 랄프를 찾은 지 1시간이 지난 뒤인 오전 4시 20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당국에 신고하기 전에 마릴린의 영화 제작사의 허가를 받느라 늦어진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신문은 마릴린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죠. 그러나 단순할 것만 같았던 이 마릴린 먼로의 죽음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이면서 수많은 음모론을 생성하게 됩니다. 우선 당시 앰뷸런스 회사 소유주인 윌터 셰퍼는 그녀는 집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마릴린은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옮겨질 때까지 의식은 없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작가인 존 셜록 역시 랄프가 자신에게 마릴린이 집에서는 살아 있었으며 병원에 가는 도중에 숨졌다라고 밝혔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녀는 앰뷸런스에서 죽었어요. 해서 그들이 그를 집에 다시 데려갔어요. 그리 자신도 앰뷸런스에 있었다고 내게 말을 했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이런 의혹과 함께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케네디 형제들과의 연문설이었습니다. 사실 마릴린 먼로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스캔들은 1960년대 초반부터 불거져 나왔던 문제입니다. 특히 1962년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의 생일 파티에서 축하곡을 부르면서 이 소문은 거의 모든 대중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당시 FBI의 존 에드가 후버 국장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마릴린 먼로와의 관계를 끝내라라고 종용을 했고 케네디 대통령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별을 전달하기로 했던 인물이 바로 로버트 케네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별 통보를 대행하던 로버트 케네디와 마릴린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마릴린이 마지막 법정 낭편은 아서 밀러라는 극작가였는데 그는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밀러와 함께 마릴린도 FBI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요주의 인물이었고요. 물론 약 4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요주 인물이었던 마릴린이 당시 대통령에 있었던 존 F 케네디는 물론이고 법무장관인 로버트 케네디와도 미래를 즐기자 FBI는 마릴린에 대한 감시 수준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릴린이 로버트와 나누었던 온갖 이야기들, 사적인 대화 이외에도 정치적, 외교적 기밀을 포함한 그런 이야기들을 노트에 적어 놓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릴린에 대한 경계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는 끝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마릴린의 오랜 친구였던 로버트 슬레이처 기자하고 진 카르멘 배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릴린의 행동으로 자신 역시 FBI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로버트 케네디는 일방적으로 마릴린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격분한 마릴린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월요일까지 로버트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마릴린은 1962년 8월 4일 토요일에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케네디 혹은 FBI 혹은 이 두 양측이 손을 잡고 마릴린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녀를 살해했다라는 하나의 동기가 만들어진 셈이죠.
실제로 가정부 유니스의 사이였던 노만 제프리 라는 사람은 1992년이 되어서야 당시의 일을 증언하는데, 사건 당일 오후 3시에서 4시경 로버트 케네디와 그의 처남인 피터 로퍼드가 마릴린을 찾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로퍼드는 유니스와 제프리를 밖에 내보냈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그들이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마릴린은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도 공포에 질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던 로버트 케네디는 밤 10시쯤 2명의 낯선 남자를 데리고 돌아왔고 유니스와 제프리에게 다시 자리를 비키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릴린은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만에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경찰들은 시체를 거실에서 손님방의 침실로 옮기고 문을 잠갔다라고 진술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마릴린이 죽은 것은 거실에서였는지, 침실에서였는지, 혹은 앰뷸런스로 병원에 옮겨진 뒤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서로 제각각 달랐다라는 거죠. 게다가 부검 보고서 역시 의혹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찍힌 마릴린의 사체는 침대에 엎드린 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시바는 오른쪽에 나타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왼쪽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로 사망을 한 거죠. 그런데 사진 속의 마릴린 먼로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누군가 시체를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시체를 신고한 의사들과 처음 보도된 신문기사 역시 마릴린이 손에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경찰이 찍은 사진에서 수화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마릴린의 시체에 손을 대고 정리를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부검 보고서에서는 중독성 높은 약물을 섞어 복용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녀의 침대 맡에는 크로랄 하이드레이트와 nem부탈이라는 약병들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이 약들을 삼키기 위한 물자는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 그녀의 몸에 주사기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당시의 부검의는 마릴린이 위와 소장의 샘플을 채취해서 독극물학자에게 넘겨서 검사를 보려고 했으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FBI가 아닌 마피아들이 벌인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케네디가를 지지하던 일종의 정치 깡패,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마피아들이 사주를 받아서 그녀의 항문에 약물을 투입해서 살해했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릴린의 엉덩이에 멍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 마피아 일원이었던 인물이 자신의 보스가 조직원 3명에게 마릴린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증언까지도 있었죠. 특히 이웃 사람들 역시 오후 8시경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마릴린 집 근처를 배회했다라는 증언을 하면서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워낙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에 편승해서 한몫 잡아보려는 가짜 인터뷰어들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망은 충격적이었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주름 잡으면서 세기의 연인이자 섹스 심볼로 수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렸던 마릴린 먼로. 그러나 우울증과 애정 결핍, 어린 시절의 성폭행 등의 기억으로 힘들었던 마릴린 먼로. 그러면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맞섰던 마릴린 먼로. 이런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의혹들을 우리는 언제쯤 확인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